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15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마감 시황 그리고 시황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종목을 봐야 되는 몇몇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시황에서 설명했던 종목들의 오늘 시세 흐름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의 그 시황의 그 시황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지나간 영상들을 참고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시황을 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들, 그걸 그때그때 계속해서 반복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나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황을 하면서요. 어제 시황을 저도 시황을 하고 다시 한번 많이 청취해서 들어보는데 물론 오늘 또 대한전선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이 돼 갖고요.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제 시황을 다소 들어보신 분들은 이 대한전선을 조금 매도 쪽에 너무 제가 강하게 의견을 제시한 그런 뉘앙스가 풍겨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리듯이 절대 저는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라든가 또는 매수를 하라든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그 시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에 나타난 그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시황에서 다소 우리가 의외로 제가 항상 이 종목이 반등하려면 이런 사인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약하게 좀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요. 이 종목이 장대의 음봉이 나타난 다음에 비록 그 음봉의 몸통이 조금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저점이 그렇게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미세하게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시그널이 많이 잡혔죠. 그리고 어, 지난 금요일부터 공매도로 인한 그 변수들 그렇기 때문에 대부의 매물층이 많고 개인들이 이 주식을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약간 주춤한 이런 모습이고 기관과 외국인도 서두를 것 없이 개인들이 끌어올릴 때 고점에 매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조금 하락 조정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그 뜻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이미 제가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양봉, 여하튼 그동안의 하락 추세로 가는 시세를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했는데 오늘 의외로 아침에 조금 그렇게 약하게 시세가 출발을 했다가 곧바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나름 제가 보는 그 매수 시그널이 장중에 나타났었거든요. 이게 물론 뭐냐면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 프로그램이 아침에 시가를 얼마에 시작하느냐. 그리고 시가를 많이 훼손하지 않고 회복하면서 그 회복한 주가가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고 매수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제 종가가 그렇게 큰 폭이 아닌 3,005원 정도에서 아주 미세하게 10원에서 50원 요 정도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출발을 한 다음에 요 3,005원을 곧바로 극복을 하고 일단 그 3,100원까지 올라왔죠. 이게 그 시초가 이상에서 전일 종가를 회복하고
시초가 붙은 데서 안정적으로 계속 가는가의 여부는 시작한 시가에서 플러스 3% 정도. 그게 대략 그 대한전선의 경우는 플러스 100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3%면 3, 3은 9, 90원인데 원래 단타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가격 범위가 대개 20원 정도 제하고 플러스 2, 3% 정도를 목표가로 주가가 옆으로 반등하는 폭이 약할 때 그 정도를 목표가로 놓고 매도하고 빠져나가고 하다 보면 주가가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빠지거든요. 그런데 3%선 정도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거는 주가가 강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이게 오늘 시작하면서 3,100원에 도달했을 때 저는 정말 제 고객들 매수해도 된다는 그런 문자들을 보냈는데 제가 실시간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였으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장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장대 양봉의 출현 모습이고 그리고 장중에 우리가 정확히 이 투자 주체별이 어느 그 외국인과 기관 또는 큰 개인도 지난번에 한번 상승을 시도했다가 물리지 않았었습니까? 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현재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물 그리고 공매도 물량 때문에 개인이 상승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이런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됐는데요. 저는 내심 장중에 이게 급히 빠르게 10%까지 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봐서 이게 개인이 주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이 투자 주체가 큰 물량으로 매수는 들어오는데 이게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사실 장 종료돼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인 것 같아가지고 개인이 어차피 실시간으로 공매도 물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니까 강력하게 시장의 이 주가를 맘먹고 끌어올리면서 고점에 한 10%에서 15% 선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떨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만 인식을 했었는데요. 이게 의외로 장이 길게 지속이 되면서 나중에 누적되는 이런 것들도 보니까 외국인이 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간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오늘 평소에 7천만 주밖에 거래 안 되다가 오늘 같은 날 1억 6,800만 주까지 평소 거래량의 2배, 3배가 되는 그런 정도 물량으로 거래가 될 것 같으면 이 주식은 쉽게 종가에 밀리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오늘 시간 외에서도 주가가 많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 주체별에서 외국인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이 주가를 양봉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데 문제는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개인이 샀을 때보다 기관과 외국인이 샀을 때는 의외로 아침에 시세가 그렇게 허수성 매수세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요. 특히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장 초반에 허수성 매수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상으로도 어떤 호가를 보니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 10% 정도 아주 고가에 시작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보합으로 밀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끝까지 여러분들이 호가를 많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시간 외에서 안전선이 55원 정도, 지금 55원 플러스 이 정도면 1.7%니까 비교적 완만한 상승이죠. 그리고 또 오늘 장중 고점이 3,300원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초가가 또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난번하고 또 포인트는 똑같거든요. 시초가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또 보면서 이게 시초가가 5% 이상 높게 붙으면 굳이 이 종목을 홀딩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5% 이상 높게 붙고 시초가를 하회하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매도해 놓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처럼 2%, 3%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매물을 소화시켜 가면서 단계적인 상승 패턴이 보이면 매도 타이밍을 충분히 늦춰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대한전선에서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그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그 차트 상에서 바닥권에 장대 양봉의 출현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여하튼 얼만큼 더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의외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다면은 3,500원 자리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가는 3,500원에서 그 이상으로까지 강세로 가는 모습이다. 왜냐하면은 3,500원이 분기점이 되는 게 지난번 중간에 그 상승 시도하다가 무너졌던 가격이 3,475원이거든요. 이날 주가가 첫날 조정하고 그 이튿날 주가가 약한 듯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다가 무너졌던 가격이 3,400원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3,400원에서 3,500원대 이런 그 물량들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물량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요 점을 잘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내심으로는 그 두산중공업이 어제 제가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그 원자력이라든가 이 전력 관련주의 지금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두산중공업이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그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패턴이어서 오늘 장중 변동이 많을 거로 봤는데 한 2% 정도 24,200원 정도 오른 다음에 또 다시 되밀렸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오늘 에너지 비축 과정 이런 거를 거쳐서 조만간에 두산중공업에서 조금 다소 큰 폭의 반등 지금까지 반등 폭이 24,200원대 정도 머물렀다 그런다면 한 5% 정도 25,000원 정도를 한번 그 뚫는 그런 정도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관이 누적적으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거래 거래 경고 종목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신용이라든가 또 미수를 또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자기 자금의 몇 배를 투입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경고에 묶이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많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광명전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광명전기가 의외로 오늘은 조금 부실한 흐름을 보여서 지금 현재 그 패턴에 곧바로 적용되는 그런 사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대원전선이 오늘 대선 관련주까지 또 일부 엮이면서 대선 관련주도 확연하게 그 덕성이라든가 그 애니능률 같은 선발로 많이 올렸던 주식들이 잠잠한 반면에 신규로 2,000원, 3,000원대 있는 이런 종목들 탄력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죠. 오늘 물론 이제 대원전선이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격 조정도 많이 이루어졌고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매를 할 때 대한전선을 매매하는 것보다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다 했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물론 이게 이제 대선 관련주 쪽으로까지 연관되다 보면 다소 지나친 오버슈팅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하튼 내일 이 종목도 의외로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하는 점.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틀 이상 유지가 되는 그런 면들은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오늘 디지털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 2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1%까지 조정하는 가운데 마감이 됐는데 내일 이후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 주의 종목 단기 과열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30분 또 그 30분 단위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조금 조정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연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림도 어제 같은 때 이게 역시 그 승의 이 시장은 냉정한 곳이다 이런 말 어제 그 이스타 항공을 입찰에 포기했다 해가지고 20%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오늘 어제 다소 많이 하락을 해서 오늘 정도에는 반등이 나올 걸로 봤는데 오늘 그 와중에 쌍방울이 다시 또 상한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그런 강세로 보이다 보니까 하림도 이틀 연속으로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때 사서 물론 그 가격적으로 볼 때 지금 하림의 차트가 완전 그 바닥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역시 첫날 이 장대 음봉에 조금 그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또 실증적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오늘 정도의 저점 매수. 그런데 실제로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일날 이렇게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면 그 폭이 30%에 가까운 그런 하락이기 때문에 종가에 잘 잡으면 내일 어차피 이게 그 다음 날은 플러스까지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오늘 하림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가격권은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또 드리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그 지금 이제 7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게 주식 그 신고서로 공모주 청약이 지금 예정된 기업들이 그 크래프톤 관련주로 아주 IB 투자라든가 TS 인베스트먼트, 대선 창투. 근데 이게 어제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하루 또 추가로 조정을 하고 오늘 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료가 나올 종목이 주가가 바닥권을 기고 있는 것들 아주 고점이 아닌 다음에는 물론 이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고점이어서 다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은요. 이런 종목들은 플러스 날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할 때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 14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에 다시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만 해도 카카오가 지금 지분 60%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30조 원짜리를 상장할 때 지분 평가액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64조이지만 시가총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도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규모 그 회사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아까 디지털 조선은 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혹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카스라고 하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스라고 하는 종목도 이게 지금 현재 가격에 양봉으로 계속 그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고점 지난번에 6,000원대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이제 여야 그 대선 후보들이 많이 지금 그때그때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씨 관련으로, 이재명 지사 관련으로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이죠. 주가가 아직 5,000원대이고 장중에 변동폭이 크게 나온다고 하는 점, 그리고 대략 뉴스에 의하면 이낙연 그 대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1일경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대선 출정식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수익 그 짧게 올리고 나오실 그런 분들한테 적당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립값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립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마다 이구산업과 대창이 큰 폭으로 올랐다 장중에 밀리거든요. 이걸 반복하는데 오늘 대창만 해도 11% 올라갔다가 종가는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두 종목만 잘 이용을 해도 좀 훨씬 그 수익 당일 수익 올리는 데는 많이 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구 산업의 탄력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요. 최근의 움직임으로 보면 대창의 탄력도 만만치 않다는 거. 그리고 지금 차트 상으로도 보면요. 과거의 고점 3,000원대를 돌파한 다음에 지금 기간 조정을 많이 거치면서 최근에 다시 그 원재료값, 특히 이제 구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또 전력 케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필수 산업의 소비재로 그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구리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구리 산업을 전문으로 하고 이 흔히 신동이라고 그러죠. 동을 그 재료로 해가지고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그 회사들의 주가는 앞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뉴스에서 그 구리값이 많이 올랐다든가 또는 알루미늄 값이 올랐다든가 하면 항상 여러분이 그 구리 관련주로 뭐 그 대창이라든가 또는 이구산업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 매매에 활용하시면 그때마다 시초가는 그렇게 높게 안 붙거든요. 높게 안 붙다가 장중에 그 10% 이상 반등 나오는 사례들이 최근에 꾸준히 이게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틀 전 그 6월 11일 지난주 금요일 정도만 해도 이 장중 갭이 항상 10% 이상 벌어지거든요. 2,400원짜리가 2,700원까지 갔다가 종가에 다시 밀리고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또 주고 이런 종목이니까 대략 지금 2,400~500원이면 물론 그 대창이 과거에 마찬가지로 1,000원대에 있었던 그런 회사이긴 하지만은 여하튼 내실이 있는 이런 원재료 관련 기업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다양한 종목들을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대한전선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몇 퍼센트 범위에서 출발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론을 우리가 알아도 현장에서 적용하려면은 이게 쉽게 손이 잘 안 나가는데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 시초가를 유지를 하는가의 여부 이런 걸 잘 관찰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도로 참았다가 고점에 정리하는 그런 테크닉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매입가를 다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그 대한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식을 싹 팔고 다시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0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원을 먹고 조금 100원을 싸게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훨씬 매입가도 낮출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수량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훨씬 초조함이 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매하다가 이렇게 해서 고점에 물리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팔았다가 다시 또 그 저점에 사는 그 방법을 몇 차례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량도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일단 제가 시초가에 샀던 것보다는 가격을 20%고 30%도 일단 낮춰놓으면 훨씬 운신의 폭이 커진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일도 잘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